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 정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뭐 할아버지 때, 제가 김일성 때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김정일과 김정은은 노련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예요. 김정일은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잔인한 독재자고 전혀 우리가 고평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굳이 이 둘을 비교한다면 고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말주변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분명히 김정일은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김정일은 은둔형의 정치를 했잖아요. 본인을 쉽게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김정일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장마당을 풀어줬고, 적절한 통제와, 그러니까 통제와 풀어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냉원 전략을 잘 썼어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쓰면서 북한 사회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후반에 유엔 제재가 정말 북한에 강하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북한 경제는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던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됐고, 김정일은 그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반발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즉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 정권에 대해 그렇게 막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걸 했단 말이죠. 남조선 드라마 뭐 북한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남한 드라마, 뭐 K-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통제가 있었고 지금도 통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느꼈던 통제의 그 범위라든가 통제의 그 수위라는 것은 지금과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어요. 그때는 물론 잘못 걸리면 잡혀가고 뭐 교도소 가고 그랬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보기 용이었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저도 2번이나 잡힌 적이 있어요. 하지만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냥 한 3일 정도 구류장에 가서 그냥 뭐 얻어맞고 나오면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뇌물 좀 주고.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런 K-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산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했고,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까지만 공포를 불어넣고 또 자유를 주고, 약간 이런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어요. 김정은은 오직 통제 일변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게 저는 김정은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김정은도 초반에는 좀 풀어주는 전략을 취했는데 장마당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걸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이 모두를 때려잡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2020년에 그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 나온 이후에 그게 굉장히 수위가 높은 법이란 말이죠. 처벌의 수위가. 왜 그 다음은 조금 낮춰줘야 되는 게 사람들의 불만을 좀 눅자치는 그런 방법일 텐데 더 높은 게 나왔어요. 뭐 평양 문화업 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평양 문화업 보호법에 따르면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여보라고도 할 수 없고 뭐 다양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언어를 다 못 쓰게 했어요. 데이트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뭐 선글라스도 쓸 수 없고 뭐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하게 하고 뭐 그 웨딩하는 장면을 녹화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다 남한에서 넘어온 문화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런 굉장히 몰상식한 그런 탄압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차이라고 느껴지고요. 김정일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을 꽤 적절하게 터득을 한 사람인 것 같고, 김정은은 여전히 대중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차이가 이 둘의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의 차이를 낳게 했다고 봅니다. 세습 독재에 대한 북한 MZ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불만이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우리가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일본에서 일본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중국 동북 삼성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대규모 집단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은 임금 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한 20년 전, 10년 전 같으면 당국이 오늘부터 너네 월급 없어 이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반발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북한 체제 하에서는. 하지만 MZ세대는 다르다 이거죠.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단연간 그 임금체불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날짜가 되었는데 손에 쥔 돈이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니까 집단적으로 2,000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관리자 한 명을 결국은 때려 죽였고 그리고 몇 명을 이제 감금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큰 소요 사태가 번졌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장마당 세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참지 않는다. 본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조직적인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고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또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북한의 어떤 그 장마당 세대의 그 한 30대 중반의 물리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그 정당을 만들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MZ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북한이 내놓고 있는 뭐 청년사상 교양법이죠. 그것도 결국은 앞에 청년사상 교양법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이 지금 다 장마당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건 북한 내부에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뭔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쿠데타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손에 무기를 쥘 수 있다든가 평화적인 시위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건 이건 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북한 권력의 몇 퍼센트 정도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지. 단지 몇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위를 했던 방식으로의 그런 방식의 폭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나 쿠데타라는 것은 보통 군부가 그 주요 매개체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 쿠데타인데 북한의 군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하기보다는 혁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혁명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주도하고 그 혁명 사상을 퍼뜨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들고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위별로의 그 조직력을 가진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을 만들기가 북한 내부에서 하늘의 별따기고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씨 일가와 한통속 아니냐라고 보는데 한통속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거지. 그것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김씨 일가가 뭐 자신들의 뭐 리더라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다면 그리고 북한 엘리트가 판단했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완전히 멸망할 것 같다. 혹은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북한이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시 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계층에서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고 버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북한에서의 버텀업 방식은 그 민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식인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하지만 탑다운 방식 즉 엘리트의 생각이 변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화가 돼서 김씨 일가를 몰아낸다라는 식의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